오늘 마켓 주민 기업 분석은 네이버입니다.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또 주주환원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시장에 관심이 높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지군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실적부터 좀 체크해 주십시오. 부문별로 어디가 좋았고 어디가 좀 부진했는지요? 네, 전체 매출은 2,804억. 그러니까 지난 동기 대비 16.2% 증가했는데. 네, 2조 2,800억. 네, 2,800억. 근데 부문별로 보면 네. 이제 원래는 서치 플랫폼이 가장 매출 비중이 높았죠. 네. 그리고 커머스, 핀테크, 컨텐츠 4개 부분인데 그게 가장 성장을 많이 한 곳은 콘텐츠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나 성장을 견인한 건 역시 커머스 쪽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커머스 쪽에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그 포시마크를 인수를 하면서 주주들이 되게 우려를 했거든요. 이걸 왜 인수하냐 이렇게 했는데 이번 성장을 견인한 건 오히려 포시마크였다. 특히 이제 전년 동기 대비 거기에서 한 24.5%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 메인 성장을 서치 플랫폼이 메인 캐시카우 역할을 했는데 커머스가 포시마크를 통해서 그 부분을 많이 메꿨다. 이번 1분기 실적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수연 대표의 한수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군요. 네. 실적도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네이버에 대한 관심은 챗 GPT 이후에 그죠? 검색에 대한 부분인데 관련된 AI 관련된 최대 수혜주가 뭐냐 그러면 다들 네이버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여름쯤에 새로운 검색 서치 GPT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런 기대감은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세요. 지금 그 IT 업계의 가장 화두는 역시 AI입니다. 네. 지금 내일 새벽 2시에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서도 아마 AI가 이제 화두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MS에 맞서는 네. 예. 그리고 애플도 지금 MS 컨퍼런스도 그 다음에 있고 네. 이보다 다 있거든요. 네. 3사가. 그래서 아마 화두는 역시 AI일 텐데 보시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AI를 개발하고 있는 챗GPT 같은 그 생성형 AI를 개발하고 있는 곳이 4개 국가밖에 안 됩니다. 예. 미국, 중국,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 정도 올라온 것은 이 4개 국가에 들어간 거는 IT 강국이죠, 우리도. 첫 번째는 IT 강국도 있지만 언어 장벽이 있었거든요. 언어 장벽. 그러니까 한글에 대한 언어 장벽이 있어서 사실 그게 많은 실드를 쳐줬는데 내일 새벽 2시에 이제 구글에서 발표할 저 팔마 AI는 100개 국어를 지금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리고 한글이 이미 포함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리포트에. 그리고 한글의 정확도가 한 88%까지 올라갔다고 지금 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를 상대할 네이버는 뭘로 지금 상대할 거냐. 그래서 8일 날 최수연 대표가 이 IR을 할 때 많은 시간의 그 할애를 AI 쪽에 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이버가 차기 성장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AI밖에 없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고 지금 7월 달에 지금 발표하는 걸로 그 하이퍼클로바라고 발표하는 걸로 했는데 강점은 딱 2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글에 대한 쉴드를 쳐서 강력한 성능을 지금 MS라든지 그다음에 구글보다는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거고 반면에 성능을 가능한 반면에 비용은 4분의 1 낮췄다. 즉 가성비를 높였다. 이게 이제 강점인 것 같아요. 예. 물론 7월 달에 오픈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하나의 변수는 지금 구글이 발표하는 이 AI의 성능과 얼만큼 차별화를 둘 수 있을까가 사실은 핵심이고 그것이 발표 시점에 네이버의 주가를 끌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AI 검색이 시장에 관심이고요. 카카오도 이쪽에 투자하겠다고 하고 또 이제 진검승부가 한번 벌어집니다. 앞서 보면 이제 커머스 쪽의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네. 결국 상거래를 일으키면서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네이버 페이 같은 게 이제 결제 시장 있잖아요. 네. 애플 페이도 진출했는데 결제 시장 쪽에서의 이 흐름들 네이버의 입지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이쪽 시장이 완전히 불이 붙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에는 양강체제로 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시장에 예측하고 있어요. 양강체제. 왜냐하면 애플페이를 처음에 어떤 전문가들은 찻잔 속의 태풍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현대카드 발급률을 보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예상을 했는지 네이버는 일찌감치 2월 달에 삼성전자와 MOU를 했죠. 현재 보면 네이버 페이
그 사용자 수가 3,150만 명이거든요. 그다음에 삼성페이 사용자 수가 1,630만 명인데 이 두 개가 이제 MOU를 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네이버페이랑 삼성페이가 MOU를 체결했다. 그렇죠.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그 폰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옛날에는 네이버페이를 쓰려면 그 QR 코드를 읽어서 뭐 좀 복잡했는데 네네. 이제는 삼성페이로 바로바로 결제가 되는 만큼 삼성페이 단말기가 있는 곳에 네이버페이를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 바꿨거든요. 네. 그 덕분에 어제 9일 날 빅데이터를 봤더니 네이버페이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수가 전일 대비 45%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44만 명 증가했고요. 같이 삼성페이도 53만 명 증가했습니다. 분명 효과가 있는 것이고 결제액 자체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요게 그 삼성 그 애플페이가 3월 달에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1분기 자료니까 2분기를 봐야 이 효과가 애플페이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결과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야별로 보면 이제 웹툰 시장도 K-웹툰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네이버 웹툰도 보면 실적이나 최근 흐름들이 좀 다소 부진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또 미국 네이버 웹툰은 떼서 미국 상장하는 게 목표인가 보죠? 그렇죠. 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부분별로 보면 사실은 커머스가 이끌었지만 네.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컨텐츠 부분입니다. 94% 증가했고요. 그 중에서 웹툰 매출이 115% 늘어났습니다. 지난 4분기 대비해서는 뭐 기저효과도 올랐지만 그 기저효과 뭐 회계처리 빼고도 한 43% 증가했기 때문에 실제 많이 증가했고요. 지난번에 네이버 웹툰을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겠다고 지금 공언을 했는데 뭐 전문가들이 2, 3년 걸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요번에 IR 발표 때 김남선 네이버 CFO가 발표한 거 보면 현재는 그 웹툰이 작품은 많은데 요금을 과금할 수 있는 작품이 너무 적대요. 그래서 이제 흑자전을 안 되는데 요게 가을쯤 지나면 흑자전이 될 것 같다고 지금 예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네이버 웹툰의 상장 시점은 내년 초로 보도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흑자 나는 순간 이 정도면 상장이 임박하지 않았나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이버가 실적 발표하면서 얘기했던 게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주주 환원입니다. 원래 이제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이런 게임주나 성장주들은 미래 성장에 투자하기 때문에 배당이나 주주 환원은 좀 우선순위가 밀리는 게 일반적인 예인데 네이버가 이런 카드를 꺼내 들었다. 내용하고 그 의미가 뭔지 좀 짚어주세요. 이번 IR 때 발표한 게 이제 3년간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했는데 FCF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의 15에서 30% 정도를 현금으로 배당을 하겠다는 거죠. 이 정도면 꽤 많이 배당하는 거고 삼성전자가 FCF에 한 50%를 배당하겠다고 공언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 배당도 높이는 데다가 자사주를 우선 8% 중에 3%를 매각 소각을 하고 3년간 매년 1%씩 소각을 해서 그 자사주 소각하고 배당 올리면 주주 환원 정책이 최고인 거죠.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보통 그 기술주나 하는 곳이죠. 성장주는 보통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발표를 보면서 네이버가 그러니까 좀 이걸 배반적인 거죠. AI를 최순 대표 발표하면서 또 주주 환원 정책 이렇게 발표한다는 거는 성장주의를 포기했나? 이렇게 읽힐 수 있는 부분이라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주이고 싶으면 따르면 AI를 발표를 했다는 이야기고 그렇지만 주가가 지금 뭐 맥스 46만 원에서 너무 반토막도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은 또 내놔야 되지 않겠나. 그 의미로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제 사실은 지난번에 고점에 사서 아직도 주식을 못 팔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좀 결이 다르게 네이버가 훨씬 더 좋은 어떤 그 점수들을 받고 있습니다. 네. 주가도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는데요. 앞으로 주가를 볼 때 생각해야 될 점들 그리고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역시 올해 안에 네이버 주가의 변화의 동의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포시마크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 여기 연결 편입 효과가 계속 있을 거라 얘기하는데 지속될 거라는 데 좀 관전 포인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7월 달에 발표할 하이퍼클로바엑스 AI가 얼마큼 파괴적인가에 대한 게 현재 뭐
주요 관점 포인트 같습니다. 네. 그런데 리스크도 여전히 있죠. 그 리스크가 뭐냐 하면은 이번 1분기 발표를 보면 역시 아직까지는 네이버가 핵심 사업은 플랫폼 사업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치 플랫폼인데 이게 지금 0.2%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익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가 사실은 리스크가 하나가 있고 전분기하고 비교하면 7.1% 감소했거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규제 리스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온풀법 그래가지고 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풀법이 지금 공청회에 이미 올라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만약에 이 온풀법이 통과되면 네이버가 핵심 축인 이 플랫폼 커머스 사업이 매출이 끌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가 아마 네이버로서는 당면 과제일 거고 또 하나가 올라온 게 최근 국민의힘이 네이버를 곱게 보지 않습니다. 어제도 뭐 뉴스가 편협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정치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이 네이버의 플랫폼 지위 남용을 막는 포털 플랫폼 기본법을 지금 입법하고 있어서 이 두 개 입법 리스크가 네이버를 안고 있어서 과연 저 초대 이야기했던 저 동인 그러니까 그 포시마크하고 클로버엑스의 AI가 이 리스크를 잠재우고 성장할 수 있을까가 향후 2분기 이후에 네이버를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발표하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AI 관련된 새로운 플랫폼 이제 여름쯤 발표한답니다. 기대감들을 모으고 있는 오늘은 주가는 조금 조정인데 그 관심이 많죠. 네이버 집중 분석했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